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병세 장관 이하 외교부 직원들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외교부 예산이 전체 예산의 몇 프로죠? 지금 0.9%가 좀 못 됩니다. 국제기금 분담금 빼면 몇 프로죠? 국제기구 분담금을 빼게 되면은 지금 국제기구 분담금이 한 4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그 4분의 1로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0.6%에서 7% 사이구만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네요. 과거부터 쭉 0.6%에서 많을 땐 0.8%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전반적으로 상당히 외교 인프라가 좀 촉박하다 하는 외교 지원 환경은 열악하다 하는 상황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와중에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주로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늘고 특히 사증의 증가량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통계를 보니까 상해 같은 경우에는 사증을 담당하는 영사가 2.5명, 1인당 발급 건수가 연 한 15만 건이 됩니다. 그러면은 얼추 따져서 하루에 300건 이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행정원 1인당의 발급 건수도 2만 건이 돼요. 이게 물리적으로 거의 지금 불가능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광저우라든지 북경을 봐도 10만 건 내외를 하고 있습니다. 영사 1인당.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외교부에서 이렇게 사증 폭주하는 공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결국은 특정 지역에 몰리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요. 현재 저도 한중 외교장관 회담 때 또 각종 고위급 회담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난한 지금 중국 정부가 기존의 그런 총영사 간 시링 그런 정책을 한국에 대해서는 좀 유연하게 적용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좀 추가적인 영사관 개설을 계속 아주 집요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좀 더 증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제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영사 문제로 좀 시끄러웠던 공관, 예를 들어서 심양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사증 담당 영사가 5명으로 상해보다 2배 가까운 영사가 배치가 되고, 실제로 1인당 영사 1인당 발급 건수도 거의 2배예요. 왜냐하면 상해가 14만 7천 건, 그리고 심양이 7만 건 정도 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증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서 영사하고 행정원의 증원 배치가 좀 더 유연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인사 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해외에 있는 제휴공간에서 할 때 사증에 의해서 발생하는 영사 수익금이죠, 수납액, 이것이 예산액보다 한 200억 원 초과 징수가 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외교부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지만, 이러한 초과 징수액이 발생한 것도 감안을 해서 이런 사증 업무가 대폭 증가한 공간에 대해서는 좀 더 영사나 행정원의 배치가 당장 불가능할 경우에는 좀 더 유연하게 일용직 증가를 하든지, 그리고 민원실도 좀 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 점에서 좀 조치를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장관께서 거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특히 다시 또 중국을 말씀드리면은 중국의 경우는 영사나 행정원 증가에 어느 정도 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총영사가 증가하는 건 못지않게 행정원들을 좀 더 지금 수준보다 많이 늘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국이 아닌 지역의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감안해가지고 인사 제도를 좀 더 개선해 나가길 생각입니다. 네. 다음 우리 공관의 에너지 외교에 대해서 작년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정권이 바뀌면서 에너지 외교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러한 감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우리가 에너지 부족 국가로서 에너지 외교는 계속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작년에 보면은 뭐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그 불용액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고 어떤 공간에서는 2만 불에 상당하는 불용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불용액이 발생하고 그것을 사전 보고하지 않고 했던 공간, 그래서 반납을 냈던 공간에 대해서는 좀 그 내년도 예산에는 그 공간별로 그 불용액이 발생한 공간에 대해서는 사유를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 배정 시에는 이것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점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 보호를 위한 그 활동인데 거기 여러 가지 항목인데 그 중에 하나 보면은 체류국 및 국내 유관 인사와의 협력 관계 구축 강화라는 그 예산 항목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예산액은 한 3억 5천만 원 돼 있고 집행액이 1억 5천 돼서 2억을 안 썼어요. 근데 이것이 뭐 꼭 지난번 그 라오스에 그 해당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또 그 외에도 제3국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 북한 이탈 주민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언론에서는 뭐 런던과 토론토에 각 1000명 이상의 우리 탈북민들이 체류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정확한 통계는 파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탈북민들의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의 보호도 보호고 또 체류국이라든지 체류국에 있는 우리 그 여러 가지 유관 인사와의 관계는 상시 강화해서 그런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 지금 이제 그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나라에 따라서는 이제 그 탈북민 유입 숫자가 좀 줄어드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선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친한 나라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경비가 적게 들면서도 저희가 원하는 효과가 좀 생기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 응급 환자가 많이 이제 발생할 때는 경비가 많이 나오는데 또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또 그런 의료비 소요가 많이 감소하고요. 또 이제 운송비 같은 경우도 이제 나라에 따라서 이런 이 송환 시간이 그 대기 시간이 이제 단축될 경우에는 비용이 감소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좋은 그런 측면에서의 그 감소 요인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북한 이탈 주민 보호하고 국내 이송 지원 그 항목 전체로 보면은 집행률이 이제 89.4%가 되고 뭐 항목별로는 초과 달성한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항목별 그 집행 그 불일치 사유를 잘 파악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긴급 구호 사업도 보면은 지금 보니까 선진국의 긴급 구호하고 개도국 긴급 구호라고 항목이 나눠져 있어서 개도국 긴급 구호는 전액을 다 사용했고 좀 초과 사용했네요. 그리고 선진국 긴급 구호는 2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한 푼도 안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선진국 긴급 구호 사업이라는 항목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긴급 구호 항목이라고 해서 선진국 개도국 구분을 안 하면은 필요에 따라서 선진국에 쓸 수 있고 개도국에 쓸 수도 있는데 이것은 좀 우리 굳이 이렇게 예산 항목을 분리를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은 좀 제도를 정비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그냥 선진국 개도국을 분리하지 말고 긴급구호라는 항목으로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이제 북미 지역 내 정책 홍보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보니까 반도 안 썼어요. 예산 대비 집행률이 42.6%인데 그것도 쓴 것도 보면 뉴욕 총영사관의 독도 홍보 용역 사업 계약 체결권 이외에는 특이 소요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외무부가 저희한테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미가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정책 홍보 사업은 그 어느 국가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대북 정책뿐만이 아니고 지금 한미 원자력 협력 개정 문제도 있고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도 있고 또 우리가 재외동포를 위해서 미국 전문직들에 대한 비자 쿼터 확대 문제도 있는데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오히려
그 북미 지역 내 정책 홍보 사업은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할 항목이 아니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더 많은 예산 증액을 요청해야 될 항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그 장관 차원에서 관심을 공관을 좀 독려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약간 시간이 남아서 정책적인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헤이글 국방장관이 우리의 전작권 전환은 MD와 연결되어 있다 하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 정확한 그 헤이글 장관의 발언 내용은 무엇이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전작권 전환의 연기와 재연기죠. 연기와 MD의 연계 문제에 대한 우리 외교부 입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지금 헤이글 장관 이제 발언 내용이 이제 언론에 뭐 보도된 그런 뭐 취지와 뭐 그 취지로 얘기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은 됩니다만은 하여튼 저희가 그 전작권 전환 문제와 여타 분야 이슈와 관련해서는 저희는 이제 그동안에 그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작권 전환 문제가 예를 들면 뭐 방위비 분담 협상 이런 거랑도 무관하다. 뭐 이런 걸 분명히 밝혀왔고요. 또 저희가 이제 KAMD 한국형 그 이제 MD를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MD 미국이 얘기하는 그런 전반적인 차원에서 MD 문에 우리가 가입한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해왔고요. 그래서 이번에 얘기한 그 취직의 발언의 그 정확한 의도는 저희가 아직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입장에 관한 MD 문제에 대해서 아직 변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현재 전작권 재연기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국방당국 간에 지금 논의가 진행되어 있고 또 이제 오늘 이제 그 한미 SCM 회의에서 또 보다 심도 있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심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